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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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강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AI 이러면은 되게 딱딱한 강의들만 들어왔는데 예. 되게 재밌게 맞습니다. 저희 수준에 좀 맞춰주신 거죠? 왜 이러십니까? 예. 오늘도 좀 준비해왔는데 네. 슬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숙제를 내달라고 맞습니다. 과한 열정을 보였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끝까지 버텨나갈 직업. 네. 과 사라질 직업. 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예. 자, 어느 분 먼저 얘기해 보여주실래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저는 딱 순간 생각 들었던 게 통역사. 통역사. 와.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통역사. 거 생각하세요? 저는 운송업 종사. 자율주행자도. 네, 그게 가장 먼저 될 것 같아요. 예. 택시 기사도 맞아요. 그렇고. 네. 자, 일단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제가 이걸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관련 연구를 가지고 한번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나름대로 내봐 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관련한 학술지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가 AI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AI 예. 이 AI 매거진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되었던 인공지능 응용 혁신 사례 네. 요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다 해봤는데요. 네. 이 그 10여 년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대체되는 것으로 기술이 개발 완료됐다라고 한 게 1등이 뭐냐면요. 일정 계획이에요. 일정 계획? 예. 그러니까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뭐 비서, 업무를 비서? 예. 그렇죠. 비서 관련한 일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보고된 건수가 수상 빈도가 10번. 와. 네. 이게 1등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2등이 뭐냐 하면 경고 또는 감시, 감사 또는 사기 적발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인공지능이 했다는 거예요. 요걸 직업으로 바꾸면요. 산업안전요원 같은 게 되겠죠. 산업안전요원. 예. 무엇인가 쭉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경고를 메시지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경찰이 잠깐 스톱 이거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예, 이제 예. 인공지능들이 하는 거죠. 더 공정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10년 동안 개발 완료됐다고 보고돼서 수상받은 횟수가 6번. 어. 그 다음 3등. 이 3등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가 약간 관련이 있어요. 와. 네. 바로 뭐냐 하면 학습하고 교육이에요. 아. 그럼 어느 거와 관련되느냐? 통역. 통역입니다. 어. 사실 제가 CES에서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네. 열리는 전 세계에서 가전 박람회로 가장 큰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매년 하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 매번 나오는 게 바로 외국어 학습 인공지능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사실 뭔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동안 했던 방식은 외국어 학원 그 강사분의 네. 육성을 듣거나 네. 그분이 말해준 샘플 예제만 들으면서 외국어 학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 무슨 외국어 시험 보러 가거나 실제 외국 현장에 나가면 중년 아저씨의 목소리도 있고 스탠다드한 영어가 아니라 무슨 필리핀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도 있고 다 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 인공지능 솔루션 중에서 어떤 거는요. 이번엔 필리핀식 발음으로 해줘봐. 그럼 필리핀 발음으로 해주고 어. 호주식 발음으로 해줘봐. 그럼 호주식 발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일개 강사에 한 분의 강사, 일개라는 건 편집해 주세요. 한 분의 강사의 육성과 그 사람의 예제에 의존했던 학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맛볼 수 있는 걸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기술이 진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구나.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아까 동시통역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선택 랭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 랭킹?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참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것도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물건 많이 사면 사은품 준다고 올라가서 받아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은품 받으러 갔었을 때 사은품 종류 대충 몇 개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서너 개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많이 가보셨네요. 맞습니다. 서너 개 뿐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백화점은 말 그대로 100가지 물건이 있다고 해서 네.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물건을 좀 널어놓고 이 중에 사은품 중에서 네가 필요한 거 골라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만족도가 더 커질 네. 것 같은데 왜 맨날 백화점은 어떨 때는 그릇 아니면 티슈 둘 중에 가져가세요. 맞아요. 아니면 하나 더 있고. 왜 이러냐. 그게
사실 개수를 줄이는 게 소비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져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 다 끝나고 네. 오늘 저기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그다음에 두 MC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볼펜을 두 종류를 사와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세요 하면 둘 중에 전 이거요 나름대로 다 골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잉 친절을 베풀어서 볼펜을 한 30개 종류를 준비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 고르고 집에 가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그거 고를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면 선택을 하고도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감, 확실함 이런 걸 못 가져요. 자,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인공지능이 나의 구매 행태라든가 선호도를 다 해서 음. 선택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그 지난 10년 동안 개발이 완료된 건수, 그래서 상 받은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이야. 네. 자,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러면 좀 전에 저희가 나열했던 일정 계획이라든가 경고, 감시, 감사라든가 교육 기능이 이게 직업으로 바뀌면 어떤 것이 대체될지 금방 유추되죠. 아까 우리 몇 개도 벌써 했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비서직군, 비서. 예, 또 일반 행정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 경찰. 또 외국어 강사, 어, 또 대표적으로 진단하고 검출한다는 건 의사, 의사도. 변호사, 그 다음에 약사, 어. 간평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아, 뭐 세무사, 회계사도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텔레마케터도 없어질 것 같지? 저도 그런 그치?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것들의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선호도, 우호도가 크게 바뀌어갈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아직 우리가 프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유망한 직업, 그걸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애써서 이제 그 직업을 얻게 됐다. 칭찬받을 일이죠. 예,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 칭찬받을 일인데 사실 그 회사가 10년 뒤에도 계속 좋은 회사일까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칭찬받을 일은 지금은 미비하지만 10년 뒤에 정말 견실한 회사로 발돋움할 회사, 거기에 미리 또아리 틀고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회사가 흥하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가 쇠락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직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좀 많이 봐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과정에서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봐라. 우리 또 PD님 일이 많아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예, 요거. 예, 이쪽이죠. 이 엄청나게 큰 스크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제가 두 분께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와우. 그럼 이 스크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뭐야? 합성 같아요. 진짜. 바로 큰 컨테이너 트럭 선이나 이런 데 뒤에 있는 스크류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은 얼마나 큰지가 요 사진 하나로 네, 감이 네, 오시겠죠. 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배가 도대체 얼마의 규모인지 우리 이렇게 저 조선소에서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찾아서 긁어왔는데요. 그게 네.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그건데, 요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에펠타워예요. 에펠탑. 네. 그리고 이게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쌍둥이 타워예요. 자, 이게 뭐예요? 와, 이게 그 배예요. 우리나라에서 배 길이? 길이가?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대표적인 유조선 길인데요. 이 타이페이에 있는 백일 타워보다 높습니다. 엠파이어 와.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높고요. 예. 따라서 배 하나를 만든다는 건 정말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큰 배를 설계하는 그 설계사, 설계 엔지니어 주로 누가 있느냐? 그 업종에서 20년 이상을 노하우를 쌓았던 고수 중에 고수, 맞아요. 구루 중에 구루가 했어요. 아, 그런데 참 이게 눈물 나는 건 슬슬 이거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이 배라는 건 표준화된 게 아니거든요. 네. 배를 발주하는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네. 저희는 객실은 밑에 놔주시고요. 어딘 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노르웨이나 이런 추운 데는 이 열선을 다 깔아줘야 돼요. 복도에. 이런 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이 다 다른 배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단계로 어디부터 조립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공기를 짧게 하고 값싸게 납품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이 노하우가 한 20년 걸려야 축적이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뭐 3초에 몇 천 개의 순서로 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딱 알려주는 거죠. 교수님 저도 네. 잘은 모르지만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배가 이게 뭐 기울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그 무게가 다 뜨려면 그 굉장히 복잡한 역학.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다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놀라울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래 다니면 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이것도 아니다. 아이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 내공. 뭐 대체 불가능한 노하우 이런 네. 것들도 인공지능 앞에서 꼼짝 못하겠네요. 못하는 분야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했던 일을 무작정 단순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오래 한다라고 해서 예. 그게 꼭 경쟁력으로 나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업을 설계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건 뭐 장인, 달인 이런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없어지는 분야가 그리고 생기죠. 인간이 습득하는 속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 아까 우리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연습을 하려면 실제 도로상에 우리가 막 인공지능 자동차가 달려봐야 그래서 그 학습과 경험을 가지고 드디어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황에 있는 오락, 니드 포 스피드와 같은 그 오락으로 운전한 것과 실제 도로상에 꼬마애도 다니고 고양이도 그치. 다니는 거에 운전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와닿아요. 어.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경계를 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의 습관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사람이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따라서 실제 도로 상황과 똑같은 어떤 가상의 오락기 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공지능에게 계속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위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가고 만들었을 때 인공지능이 그걸 받았다. 그럼 너 그러면 안 돼. 알려주고. 이쪽에선 노인이 오고 이쪽에선 고양이가 왔을 때 그때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지 왼쪽으로 틀어야 될지 그런 판단도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락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 열흘 정도가 되면 우리 인간이 평생 운전한 것보다 더 많은 운전 경험을 인공지능에게 넣어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속도가 차원이 다르게 습득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들이 크게 변화되는데 네. 이렇게 변화되는 직업군 중에서 가장 요즘 선망에 맞이하는 직업군 하나도 큰 변화를 직면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거만 되면 내가 맨날 얻고 다니지 하는 직업 하나 있습니다. 사자 직업. 뭘까요? 사자? 예. 하나, 둘, 셋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뒤가 사자로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변호사? 공무사. 공무사는 뭐예요? 그게 공무원 의사죠, 의사. 아, 의사. 그치, 우리 아들, 야, 의사야. 네, 그럼 이게 이게 최고지. 최고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의사와 관련 공무사는 정말 뭡니까? 자, 이 의사 직업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병에 걸려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예측하고 예방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의사의 할 일이 점점 줄죠.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요즘 윤리적인 판단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 10년 뒤에 큰 병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몇 % 이상입니다. 그걸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까? 얘기 안 해주는 게 맞을까? 이게 기술 발달이 더 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당신 아이는 몇 세까지 살 가능성이 몇 %다. 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요. 네, 네. 자, 그렇다 보면
일단 환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당뇨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환자분 조심하세요. 얘기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전에는 당뇨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러 병원에 갔지만 의사를 만나러 갔지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방의학은 의사가 아니라 누가 주로 담당하게 되냐면 약사가 아니라 식품회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의사가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위생관리사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그쵸. 바로 당뇨나 이런 성인병을 예방할 그치, 수가 그치. 있고 약 먹기 전에 당뇨가 안 걸리게 식이요법을 해야 그래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놓이면 의사가 하는 역할은 좀 작아지겠지만 네. 반대로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아니면 뭐 식품회사가 약 만드는 제약회사 못지않은 어떤 커다란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커다란 산업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항상 시대별로 희망 직종, 뭐 인기 직종이 달라지는데 네,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더 큰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요 세대 때 어디 줄을 서야 저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맞아. 현실적인 중요한 질문이다. 말씀이네요. 좋다. 예. 진짜. 어디다가 붙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드린 숙제 있죠. 네. 그 숙제 인공지능 시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 뭘까요? 자,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해보시죠. 어떤 겁니까? 제가 우리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잠깐이지만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아, 예. 무슨 직업이 오래 갈 것 같으냐 했더니 저도 너무 공감되는 말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애견 미용사. 애견 미용사.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들 강아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사람 머리를 만지는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그 직업들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섬세한 거. 네, 네. 저는 절대 채워지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 음. 일 직업을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직업인데요. 아. 근데 시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되게 뭐 잘 부자 같은 직업은 느낌이 아니지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시인, 배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인. 감성 노동자.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음. 두 분 중에서 또 가까운 게 있고 요즘 빨리 없어져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요? 자, 첫 번째 바로 우리 MC님이 말씀하셨던 미묘한 이 정교한 손놀림, 정교한 힘의 네. 근육의 조작 이걸 해야 되는 업종도 크게 빨리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이런 컵에다가 물을 다 달리 따라 놓으면 땅 치면 소리가 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걸 쭉 놓고 실로폰처럼 이렇게 네. 띵띵띵 치면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네.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예전에 인공지능에다가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네. 이걸 땡치는 그 실로폰 로봇을 대결을 시켜봤는데 RPM을 높여가지고 속도를 더 올렸더니만 사람은 이겼근데 로봇 팔은 중간에 병을 깨트린 거예요, 컵을. 와. 옛날에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것까지 보완을 했구나. 보완을 한 거예요. 속도를 더 올리라고 같은 음악인데 했더니 사람이 먼저 인공지능이 달려져 있는 로봇 팔보다 실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교한 어떤 우리 근육의 놀림이 필요한 도예가라든가 네. 애견 미용사라든가 이발사라든가 뭐 네일아트라든가 이것도 미래가 좀 이렇게 밝진 않아 보여요. 이것도 대체가 네. 되려면 되겠군요, 진짜. 되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로봇이 만든 초밥집이 있어요. 초밥, 맞아요. 그 초밥도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 그게 벌써 생겨난 거죠.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방금 또 다른 우리 MC님이 말씀하셨던 그 감성 노동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지금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 시도 쓰고 뭐도 하던데요. 그 범주는 패턴화된 거를 하나 더 하는 그치. 거예요. 어떤 A라는 기존의 곡이 있거나 A와 유사한 곡들이 막 있어요. 표절 아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곡을 보고 유사한 A 다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8마디 이상 똑같지 않게끔만 해서 그런 것들 범주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예술적 감수성이라는 건 파괴적인 수준인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우의 작품들을 다 보여주고 유사한 걸 그려봐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최초의 고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감성과 관련된 업무들, 이런 직업군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많아지는데 알면 알수록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형님. 제가 이제 그 의사 변호사를 왠지 하기 싫었던 그때 마음처럼 지금도 그냥 뭘 안 하고 있다가 뭘 안 하고 있다가 나올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 맞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저는 뭐 본인 얘기도 해주세요. 예. 그만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우리 딸이 네. 저랑은 이제 다른 시대, 동시대지만 더 발달된 그렇겠네요. 시대에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얘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절대 제 기준에서 뭐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저조차도 지금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자연스럽게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직업을 찾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또 PD님 괴롭혀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망에 맞이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에 해당되는 의사. 예. 그 의사 직업의 미래를 저는 이렇게 꼽는데요. 이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던 미드일 겁니다. 하우스라는 미드죠. 네. 여기 보면 이 하우스, 이 표지 보이시죠? 예.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닥터 하우스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의사고 이 사람도 의사인데 그런데 이 드라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닥터 하우스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의사죠. 나머지 의사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 하우스를 서포트하는 기능을 좀 주로 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잔바리. 딱 좋네요. 예, 예. 네, 잔바리인데. 잔바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의 직업의 변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의 변천, 아까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의사들은 소멸하고 어떤 의사는 남아있느냐. 이 닥터 하우스처럼요. 이 잔바리 의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처럼 바이탈 사인 제고 기본적으로 그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직업군.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인공 로봇이나 이런 게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이 환자의 병은 결국 뭐야라고 마지막 진단하고 마지막 확증을 하는 이 영역은 또 굉장히 살아남겠죠. 예. 그래서 의사라 하더라도 그 직업군 안에서 이게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진짜 확증을 하는 그 의사들은 나머지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는 걸로 밝힐 것이고 네. 그 인공지능에게 자기 업무를 대체당한 의사들은 조금 또 곤란함을 겪겠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첫 번째 전문 직업은 뭐다? 단순 반복적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약간 복잡다기했던. 그래서 복잡다기한 단순 반복 업무도 대체될 거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새롭고 늘 변화되는 일에 편하게 도전해 보길 바란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더 살아남는 일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기회 되시면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러주시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아유, 또, 아까 조셨는데. 아, 그럴 리가요. 예. 저희 뭐 멀리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예, 인공지능의 세계를 손쉽게 풀어주신 우리 박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탕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그리고 혹하는 내용, 섹시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